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몽실맘이 책 읽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은 어김없이 오네요. 어제는 두통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잠을 개운하게 잘 잤답니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오로르 같은 인형이 있을까요? 어디 있으면 찾아볼까요? 오늘은 오로르 친구 오부가 졸린가 봐요.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가끔 누워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참깨 세상이라고 그러죠. 오부에게. 오부가 말하는 것은 참깨 세상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모두가 책을 읽는 거야. 화내거나 싸우는 사람도 없어. 걔들은 서로 다 친구야. 참깨 세상에는 모두가 대화를 나눠. 누구나 글이 있는 책을 좋아해. 종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참깨 세상에서는 싸우는 일도 없고 서로 다 친구래요. 모두가 대화를 나누고 글이 있는 책을 좋아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도 참깨 세상에 함께 이런 세상에 함께 있었으면 저도 갈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참깨 세상을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그 다음을 이어나갈게요. 오는 토요일은 에밀리 언니 생일이다. 엄마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 우린 그날 괴물나라에 간다. 에밀리 언니는 오래전부터 괴물나라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괴물나라는 무서우면서도 재밌다고 했다. 신나는 놀이기구도 많고 용들이 있는 수영장도 있다고. 나는 수영장에 가고 싶었다. 조지아는 선생님한테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태블릿으로 찾아봤다. 괴물나라에 있는 수영장 길이는 50m, 거기 가면 300m는 수영해야지. 수영을 많이 하고 싶다. 조지아는 선생님이 운동은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다고 했다. 운동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슬픈 마음도 몰아낼 수 있어. 나는 선생님한테 말했다. 저는 슬픈 적이 없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너는 행운아야.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슬픔을 안고 살아가니까. 루시 언니도 수영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르르, 내가 한 말 잊지 마. 남한테 더 좋은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남을 억지로 변하게 만들 수는 없어. 쥐락펴락을 하려 하지 않을게요. 에밀리 언니가 루시 언니한테 괴물나라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그 전에 뽕뚜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을 배우자고 했다. 루시 언니는 싫다고 했다. 잔호기들도 그 수영장에 자주 가는데 수영복을 입은 자신을 보면 놀려댈 거라고. 내가 루시 언니에게 말했다. 나도 옆에 있을 테니 내가 언니를 보호할게. 조지아는 선생님도 언니를 지킬 거야. 조지아는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가만두지 않아. 루시 언니가 말했다. 나는 무서워. 누구에게나 무서운 게 있어. 오르르, 너는 무서운 게 없잖아. 그건 신비한 능력 때문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말해서 루시 언니가 괴물나라의 수영복을 가져가게 할 수 있었다. 루시 언니는 이번 여행에 무척 들떴다. 이미 1년 전부터 루시 언니는 자기 엄마한테 괴물나라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몸무게를 10kg 빼야 거기 데려가겠대. 우리 엄마가 말했다. 루시, 너는 지금도 예뻐. 루시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 엄마한테는 그냥 에밀리네 집에서 놀다 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괴물나라에 갈 거면 알면 엄마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너희 엄마한테는 아무 말 안 할게.
나는 엄마 생각을 읽었다. 자식이 자기 자신을 나쁘게 여기도록 만드는 부모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루시처럼 똑똑한 딸이 있으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텐데. 루시 언니는 눈물을 닦은 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숫자 공식이 빼곡 적힌 공책이었다. 끝을 잘근잘근 씹은 연필도 꺼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나자 미소를 지었다. 루시 언니는 정말이 수학을 아주 잘한다. 루시 언니는 기분이 울적할 때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마음을 달랜다. 우리 언니도 기분 나쁘면 소설 쓰기에 집중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책장을 정리하거나 5km를 달린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있다. 일에 집중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는 게 슬픔을 밀어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괴물나루로 가는 기차를 탔다. 나는 기차가 좋다. 기차에 타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다. 아빠는 공공장소에서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제일 흥미로운 일이라고 했다. 아빠가 말했다. 어떤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상상해봐. 누구한테나 각자 이야기가 있어. 세상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흥미로워. 나는 기차에서 아빠의 말을 따라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를 봤다. 지친 모습의 남자는 두꺼운 서류철을 살피고 있었다. 표정은 불안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상상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일을 더 잘하기만 바라겠지. 그렇지만 나는 양복 입기가 정말 싫어. 멀리 달아나서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싶어. 광대가 돼서 묘기를 부리는 단원들과 기린과 코끼리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어. 전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도 있었다. 입술도 검게 칠하고 밝은 오렌지색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세웠다. 코에는 은색 꼬리가 멋지게 달랑거렸다. 검은색 펜으로 검은색 노트에 뭔가 빠르게 적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가수라고 상상했다. 자기 밴드가 부를 노래 가사를 쓰는 중이다. 헤어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르고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한테 겁을 먹는데 그건 여자가 더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 보면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멀리 달아나서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이고요. 자기가 부른 노래에 가사를 쓰고 있는 가수. 오케스트라를 지으고 싶은 가봐. 그림들이 너무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 몽실이도 쳐다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몽실아, 사랑해? 엄마 보이지? 두꺼운 안경을 쓰고 긴 치마에 붉은색 자켓을 입은 여자도 있었다. 그 굳은 표정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틀림없다고 상상했다. 표정은 굳었지만 헤드폰을 쓰고 음악에 맞춰 손을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싶은가 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보고 있자 엄마가 말했다. 내 엄마랑 똑같이 늘 아빠를 관찰하네? 나는 엄마한테 물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엄마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생각이 보였다. 오로로는 눈치가 너무 빨라. 엄마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네 아빠는 딸들을 무척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아? 엄마 괴롭히지 마. 어쨌든 아빠한테는 애인도 있어.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어. 언니가 말했다. 아빠는 아직 우리를 사랑해.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무섭게 말했다.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해. 엄마도 낮은 목소리로 무섭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 아빠가 클로에를 만난 건 내가 내 아빠랑 인생에서 바라는 게 다르다고 결정한 다음이야. 언니가 엄마한테 말했다. 그것 봐. 우리 가족이 깨진 건 엄마 탓이야. 그건 엄마한테 불공평한 말이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엄마는 무척 슬퍼 보였다. 그래도 평소처럼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슬픈 표정을 씻어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괴물나루로 놀러가는 즐거운 날에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오늘은 루시도 있잖니? 루시 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집도 엉망이에요. 괴물나라. 정문은 고래인 모양이었다. 날카로운 이빨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에서 등이 굽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과지 보도라고 속에 있다.
한쪽 눈을 감고 있고 얼굴에는 또 흉터가 있었다. 그가 공원을 안 내겠다고 말하며 에밀리 언니와 루시 언니 어깨를 감싸자 둘은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물었다. 소설이 나는 그 콰지모드예요? 콰지모드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는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했다. 언니가 말했다. 엄마는 아빠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엄마는 책을 아주 좋아해요. 나는 태블릿을 썼다. 언니가 말했다.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야. 에밀리 그건 비교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언니가 모두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착한 괴물이에요? 콰지모두가 말했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평범해. 외모가 다를 뿐이야. 맞아요, 카지모두. 저도 사람들한테서 다르다는 말을 들어요. 나도 루시 언니가 말했다. 에밀리 언니가 콰지모두에게 말했다. 나쁘게 말하들은 건 아니었어요. 여기가 괴물나라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돼. 루시 언니가 말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콰지모두가 우리를 아주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로 안내했다. 메두사라는 놀이기구였다. 투명한 뚜껑이 있는 작은 카트를 타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다. 몇 분 동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뱀인 여자 얼굴과 딱 마주쳤다. 언니와 루시 언니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소리쳤다. 얼굴을 보면 안 돼. 돌로 변해. 우리는 모두 눈을 꼭 감았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눈을 다시 떴다. 메두사가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벼랑간 아래로 휙 떨어졌다. 롤러코스터였다. 깜깜한 어둠 속을 달렸다. 언니들은 진짜로 비명을 질렀다. 엄마도 비명을 질렀다. 나도 비명을 지르듯 입을 크게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밑으로 훅 떨어졌다가 왼쪽으로 휙 꼴 때 전부 옆으로 튕겨나가는 줄 알았다. 직진하는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는데 느닷없이 메두사가 또 나타났다. 다시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내 입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런 다음에는 트랙을 따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는 거꾸로 매달렸다가 내려왔다. 그러자 메두사 4마리가 달려들고 우리는 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햇빛 아래로 나왔다. 에밀리아 루시는 신나서 마구 웃었다. 엄마는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았다. 아니 메두사를 6명이나 본 것 같았다. 나는 태블릿을 썼다. 끝내준다. 다음은 키클롭스였다. 키클롭스는 촉수들이 무시무시하게 달려있고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눈이 하나만 있는 거인이다. 그 놀이기구 앞에서 또 다른 거인이 우리한테 인사했다. 키가 3m도 넘고 얼굴은 메두사를 오랫동안 마주본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름은 팡타그루엘, 거인나라의 왕자였다. 키클롭스한테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키클롭스가 특히 촐싹거리는 편이라나? 팡타그루엘은 키클롭스 촉수에 붙은 캡슐 같은 카트로 우리를 안내했다. 엄마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엄마가 물었다. 정말 무서운가요? 팡타그루엘이 엄마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따님들이 좋아할 겁니다. 팡타그루엘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다. 엄마가 각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싫어할 것 같은데요? 팡타그루엘이 플라스틱 천장을 덮으며 말했다. 어머니 재미도 잃으면 안 되죠. 엄마가 말했다. 그 말이 불길하게 들리네요. 그렇지만 엄마가 나가기엔 너무 늦었다. 촉수가 갑자기 휙 솟았다. 키클롭스의 사나운 소리가 캡슐 안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땅에서 아주 높이 올라갔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다. 버저 소리가 크게 울리고 키클롭스가 또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러고는 온통 난리가 났다. 캡슐이 공중제비를 돌듯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꾸로 매달렸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또 거꾸로 매달렸다. 4번을 연속으로 돌았다. 비명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다. 엄마는 소리쳤다. 내가 왜 탔을까? 왜? 나는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다. 태블릿이 날아가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키클롭스는 끝내주니까. 캡슐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다. 바닥으로 쑥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다시 휙 치솟아서 공중제비를 돌기 시작했다. 대여섯 번쯤 연속해서 돌았다. 엄마가 소리쳤다. 아 그만 이제 그만. 캡슐이 바닥으로 휙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다. 팡타그리엘이 캡슐이 플라스틱 천장을 열면서 크게 말했다. 굉장하죠? 엄마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눈을 통해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태블릿에 적었다. 엄마가 되면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쓴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목소리를 낮춰 무섭게 말했다.
오로로 그거 당장 지워. 남한테 뭘 부탁할 때는 공손하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엄마가 늘 그랬잖아. 엄마가 말했다. 지우세요. 그렇지만 공손한 말도 전혀 아니었다. 언니가 말했다. 또 타고 싶다. 엄마가 되면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말했다. 절대 안 돼. 루시 언니가 말했다. 뭐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엄마가 루시 언니에게 말했다. 방금 그렇게 휘둘리고 정말 배고파? 루시 언니가 말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배고파요. 점심 먹은 뒤에 미라의 무덤에 가고 싶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왔는데 거기 꼭 보고 싶은 방이 있어요. 내가 루시 언니한테 어떤 방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엄마는 우선 수영장에 가자고 모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하자고 말했다. 괴물놀이 기구를 탄 걸 싹 씻어야지. 루시 언니가 말했다. 점심은 나중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모두 수영하러 가자.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모습이 왜 웃는 모습인가? 수영복들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가는 길에는 엄마는 팡타그리엘도 카지모드처럼 아주 유명한 소설 속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려줬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글을 무척 잘 쓰는 라블렐라라는 작가는 덕분에 수백 년 전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고 메두사는 옛날 신화에 나오는데 메두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돌로 변한다고 한다. 키클롭스도 신화 속 인물인데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작가 호메르스가 쓴 오디세이라는 소설시에도 등장한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엄마 신화가 뭐야? 신화는 옛날 얘기 같은 거야. 아주 먼 옛날에는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는지 신화로 설명을 했지. 아빠한테 들었어. 옛날에 오로르가 여신이었대. 언니가 말했다. 또 시작이네. 자기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아. 여신이래. 그 말은 옳지 않아. 나는 아빠한테서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야. 아빠 여신이 너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수없이 말했지만 아빠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해. 루시 언니가 뜬금없이 말했다. 아주머니는 책을 많이 아시네요. 라는 루시 언니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에밀리가 동생이랑 더 싸우지 않게 뭐든 해야 해. 엄마는 말싸움이 끊겨서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 루시 정말 다정한 말이네. 사실인걸요. 작가들도 많이 아시고 책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나는 늘 책 읽기를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루시 언니가 물었다. 아주머니도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나? 그럴 리가. 그렇지만 에밀리아 오르르의 아버지가 진짜 작가여서 좋아. 우린 늘 책을 읽고 토론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좋았어.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만 나는 엄마의 눈으로 생각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더 참을걸. 알랭을 밀어내지 말걸. 어머니도 엄마의 눈에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엄마 손을 꼭 쥐었고 수영장으로 가는 내내 엄마 손을 놓지 않았다. 언니가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있으니 보기 좋았다. 엄마와 언니는 아주 자주 싸웠고 엄마는 언니가 자기를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 건 엄마 탓이라고 언니가 계속 불평했기 때문이다. 아빠 집에 갔을 때 언니가 클로에한테 불만을 얘기한 적도 있었다. 아빠가 빵을 사러 간 사이에 언니는 클로에한테 엄마가 매사에 너무 걱정이 많고 자기한테 심하게 간섭한다고 말했다. 클로에는 언니를 팔로 감싸고 자기도 14살 때 엄마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를 딱 한 번 만났어. 서로 편한 입장은 아니었지. 그래도 너희 엄마는 아주 친절했어. 그러기는 쉽지 않아. 너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게? 우리 딸들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나는 생각했어. 나를 차갑게 대하거나 모질게 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친절하다니. 나는 너희 엄마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에밀리가 지금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엄마한테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 그래도 너희 엄마가 늘 화를 내기만을 하는 건 아니잖니? 그렇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에밀리는 운이 아주 좋은 거야. 우리 엄마는 늘 화를 냈어.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을 보진 않았어. 너희 엄마는 힘들 때도 미소를 잃지 않잖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소중한 능력이야. 수영장으로 가는 동안 엄마 손을 잡은 언니 눈으로 생각이 보였다. 불쌍한 엄마. 엄마는 정말 고생하고 있어. 삐에르 아저씨를 엄마한테서 떼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삐에르 아저씨는 착하지만 재미없어. 엄마한테는 더 재밌는 사람이 필요해. 아빠 같은. 수영장과 가까워지자 목소리들이 들렸다. 여자들 목소리, 날개가 달리고 코가
가깝고 키가 큰 여자들이 넷 있었다. 여자들은 하프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 가자는 노래를. 그리고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 남자인 여자인지 따라서 각각 다른 타이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가 말했다. 저 여자들은 세이렌이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이렌을 위험한 존재라 생각했어. 남자들을 유혹해서 선택됐다고 생각하게 만든 뒤에 죽게 만든대. 내가 물었다. 선택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언니가 말했다. 애인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봤자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기겠지만. 애인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 루시 언니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야. 그렇지만 엄마는 좋은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났어. 엄마가 애써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수영하러 가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영하러 가서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올게요. 여러분. 아유, 우리 여보 그만 자서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따 봬요. 안녕.